안녕하세요. 행정여행 금융TV 김현행 경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산재를 당하게 되게 되면, 이런 처리 절차나 과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요. 뭐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무료로 하는 것들도 뭐 한계가 있고 법률 구조공단에서 이런 걸 받는다고도 사실상 한계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대로 어떤 정밀한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뭐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차상이란 이런 분들만 나라에서 국가에서 좀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 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거나 처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산재를 하실 분들은 전문가를 이제 선택할 부분도 뭔가 내 상황을 정확하게 물어본 다음에 정보를 어느 정도 얻고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변호사가 됐든 행정사가 됐든 노무사가 됐든 전화를 하게 되게 되면은 나한테 사건을 맡기지 않으면은 이거를 제대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 오시면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은 사실상 상세하게 내 고객이 아닌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돈을 주신 분들한테 더 시간을 하래요. 1분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정보만 얻고 갈 것 같은 분들한테 상세하게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그분들한테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하시게 되면은 간단한 것만 뭐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뭐 선임을 하셔야지만 제가 뭐 알려드리거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거는 아마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재가 발생하면 그 회사에서는 큰 골칫거리죠. 큰 골칫거리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거리죠. 왜냐하면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 내에서 뭔가 발생되면은 요주의 인물인 회사가 돼버리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일선 이제 노동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회사가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러려면은 회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자기네들이 뭔가 고발 조치를 당하거나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고, 산재를 또 근로자가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산재 요율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근로자나 직원을 잡아놓고 전문가들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이 직원을 속된 말로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잘 설득시켜가지고 산재 신청 안 하게 만들고 고발 조치 안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렴한 보상금을 주고 정리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회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회사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잘 해주겠지 하는 회사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굉장히 좀 순수하거나 뭔가 이제 호락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로 뭔가 순수하게 뭔가를 해줄 것 같이 말을 하고 정말로 친절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그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조금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캐치 못하고 회사에서 너무나 잘해준 것 같으니까 전문가까지 데려와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니까는 거기에 혹해서 부당한 보상금을 받는 걸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 산재라든가 그 밖에 추가적으로 그분들한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 기회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 스스로 뭔가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담당 직원, 산재받은 직원들한테 뭔가 잘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보상금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불리한 거를 만회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간파를 해서 내가 불리하지 않게 뭔가 보상이라든가 권리를 취득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절차부터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산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목격하는 분들한테 증거 입수를 잘 하시고 또 본인이 여력이 된다면은 영상이라든가 증거 채집도 하거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사고가 나가지고 아픈데 각자 앰뷸런스 부르고 하는 것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앰뷸런스 부르거나 아니면 119 불렀을 때 해당 소방서나 이럴 때 출동한 기록지나 이런 거를 받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동료가 있으시면은 동료가 문병을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써주면은 좋겠지만은 써주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고에 대해서. 그러면서 녹음을 하는 건 몰래 녹음한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몰래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해서 이게 산업재해다라는 거를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하거나 대표님이 또 찾아오실 경우도 있어요.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도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해서 대표님이 뭔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이거 대표님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대표님이 조금 이제 불리한 쪽으로 하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이끌어내죠. 뭔가를. 그래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표님한테 아유, 뭐 여기까지 오셨냐고 하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당 당시에 뭐 밑에 그 정화조에 내려가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줄도 없고 안전장치도 없고 뭐 헬멧도 안 쓰고 하고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뭐 사고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슬쩍 뜨면서 그럼 대표님도 뭐라고 막 얘기 맞받아 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 녹음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산재 인정하는데 큰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가 다 요령이고 요령. 그래서 이런 걸 증거를 잘 해주면은 그 증거가 입수돼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대표님한테 산재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산재 신청 안 해주고 공상 처리하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잘 해줄 테니까는 내가 알아보니까 너 이거 하게 되게 되면은 보상 이거밖에 못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해줄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잘 모르는 어리숙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이 너무나 나를 생각해 주시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으세요. 특히 그 공단이나 아니면은 뭐 건설 회사나 이런데 조금 이제 그 지식이 짧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혹해서 넘어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조금 이제 약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는데 조금 순수하시거나 조금 이제 잘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주님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해가지고 넘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산재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병원에다 요청을 하세요. 병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내가 신청하든가 가족한테 신청하라든가 아니면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저희가 지금 뭐 행정사라든가 아니면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청하신 것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산재 신청을 이제 하시면 산재 신청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사건 경위라든가 입증 자료 같은 거 해서 한 번에 산재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거 산재 아니에요 해가지고 불승인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위서도 전문가를 통해 가도 잘 쓰고 그래서 요건에 맞게 산재 요건을 저희한테 맡기시면은 산재 요건에 맞게 다 써줍니다. 내용을 경위를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을 받고 산재 승인 받으면 이제 치료비나 요양비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입원하는 동안 산재병원이라든가 산재 관련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휴업소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휴업소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원하시면 전문가들 통해서 휴업 급여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치료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은 그 장애 진단을 받아야죠. 장애 진단. 아무리 치료를 했는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상태가 고착이 돼 버렸어요. 팔을 다쳤는데 팔을 내가 이만큼 이렇게 접었다 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 접는 거예요. 장애인 거예요. 장애면은 이게 후유장애 진단을 끊어가지고 산재 보상 보호법 따라가지고 등급이 나오면 그대로 해서 장애 급여를 받고 그리고 전체 손해가 있을 거잖아요. 전체 손해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인 산재에서 보상을 받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근제보험이 들어있으면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근제보험 주세요, 보험금 주세요 하는 거고, 회사에서 그런 게 없으면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낸다든가, 그래도 안 주게 되면 소송을 해가지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근제보험을 할 때는 보험사나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은 이런 현장 조사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저희 행정사 같은 경우는 현장 조사도 하거든요. 사실조사 현장 가서 현장을 보고 당시 산재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 안전 의무,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회사의 과실이 100% 잡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이 마련이 돼서 잘 되면은 100% 과실을 통해서 근제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제보험이 안 된다면 회사 쪽에다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장애율이 나오니까 이 장애율 갖고 내가 일할 수 있는 65세 동안 가동기간 동안에 일실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 내가 몸을 잘 움직였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 이만큼 내가 운동 능력이 제약이 되게 되면 그만큼 수익 손실을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실 소득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청구를 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일렬의 산재 보상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렬의 절차를 정말로 이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전문 지식이라든가 법에 굉장히 밝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뭐 법대를 뭐 졸업해가지고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그러게 되면은 뭐 행정사나 뭐 변호사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를 절차를 이제 진행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산재가 끝나면은, 저희 같이 이제 뭐 행정사들은 후속 절차도 진행해 드립니다. 만약에 장애가 남으면 국가장애 등록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장애 등록도 해드리고, 국가장애 등록이 해당이 안 되게 된다고 이제 또 처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거나 아니면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국가장애 등록까지 돼가지고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산재라는 사회보장제도, 회사 측에 얘기해가지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받는 거. 그 다음에 장애가 남으신 분들은 국가를 통해서 국가장애 등록을 해서 그 밖에 나머지 사회보장 수급이라든가 보상을 받는 부분. 이런 것까지 일련의 절차를 토탈로 서비스를 해주거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회사 측 너무 믿지 마시고요. 회사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는 어두운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을 회유해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상 처리를 하려고 하거나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사회에서 마련해주는 보장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시면서 나머지 추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들이 가장 이익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보상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